자, 우리 클로봇을 보유하신 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클로봇 윗꼬리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좀 발생이 됐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또다시 매도에 대한 걱정 조금씩 하고 계실 겁니다. 비중을 어제 좀 줄였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어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아무래도 장대 양봉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 우리 주주님들 이미 지나간 얘기고 제가 어제 우리 주주님들한테 하락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어요? 세력들의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의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 당장 내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도에 대한 부분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이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이 댓글도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댓글로 클로봇 파이팅 신고가라고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어저께 우리 주주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5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공매도에 대한 비중과 신용에 대한 청산 물량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개인을 한번 강하게 털고 출발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영상에서도. 그쵸? 자, 여러분들한테 방금 말씀드렸던 공매도에 대한 비중과 신용에 대한 움직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한국투자증권에서 물량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반면에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약간이나마 매도 물량이 나왔죠. 자, 그러면 사실상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신한투자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자,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잡히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환에 대한 움직임도 분명히 잡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상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매도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매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나올 1월 달에 있을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노란봉투법. 자, 이러한 기대감들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텐데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매도하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주주님들 지금 왜 자꾸 매도하려고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이 증권사별 매매 동향 전에 이 투자자별 매물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간의 매물대, 자, 이 상단의 매물대, 이 하단에 있는 매물 제외하고 어때요? 개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자, 외인과 기관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구간들은 결국에 개인의 비중이 많이 실려 있다라는 건데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올라탔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외인들이 많은 비중을 담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했던 이러한 상승 이후에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만들어진 거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자, 미국 시장의 이 증시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나왔지만 중요한 건 엔캐리 청산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결국에 로봇 섹터 자체에 들어오는 기대감들 그리고 클로봇 같은 경우 삼전과 그리고 현대차 이 실질적으로 이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멘텀들 삼전과 현대차에서 들어오는 모멘텀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제 막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이유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고작 이 정도로 끝난다?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주주님들한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와 나올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매도와 대차 잔고에 대한 움직임 때문이에요. 자,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한번 볼 건데 지금 보면은 이 대차 잔고에 대한 움직임 어떻습니까? 대차 잔고에 대한 움직임. 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차 잔고와 공매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고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들.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재료들이 남아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개인들이 많이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단 부분에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그 물량을 받아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 거라는 겁니다. 어제 영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여왔고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매일같이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항상 맞춰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얘는 결국에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장대 음봉으로서 주가를 한번 눌러주고 본격적인 상승을 출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상황은 개인들이 털리고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추가적으로 대차 잔고와 공매
공매도에 대한 물량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클로버 같은 경우 자 공매도 잔고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매도 잔고 어때요? 급격하게 늘어나 있다. 물론 수량 자체는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강하게 소비를 해낸 이후에 공매도 잔고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점 대비해서 다시 한번 공매도 잔고가 불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서 공매도 잔고가 다시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상단 매물에 있는 물량을 소화함과 동시에 이 구간에 장기간 동안 버텨주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물량을 받아줬고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1월 달에 들어올 수 있는, 자 1월 6일부터 9일에 들어오는 CES에 대한 기대감 언제 들어올까요? 12월 말부터 선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2월 말부터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개인들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미리 개인들 터는 과정을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 달렸던 이 아랫꼬리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아랫꼬리가 왜 달렸을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프로그램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장 초반에 많은 물량 담는가 싶더니 결국에 어땠어요? 추세 자체는 매도에 대한 비중이 많이 실려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도 지금 현 시점에서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쵸?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누가 담았어요. 결국에 많은 비중을 담은 건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요. 상환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신용에 대한 비중 자 보면 어떻습니까? 잔고율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 거래 비중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이 정도 잔고면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20%. 공유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얘네가 이 잔고를 늘려놓은 게 아니라 이제 늘리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막 엄청나게 늘렸습니까?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에서 15% 정도는 돼야지 차명 계좌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시점 어때요? 7% 아직 좀 남았죠. 이거 얘네가 맘만 먹으면 하루 만에 채우긴 해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차명 계좌를 통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신용 물량으로 담아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 시점에서 완전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분명히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주가 올라갔을 때 그냥 매도한 다음에 그냥 다른 종목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들. 클로봇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담아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최근에 현대차 관련해서 이 현대차 자율주행 부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본부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뭐 해고를 당했다 아니면 자진 사임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 자율주행에 있어서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갔고 다른 타사 자동차 브랜드들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내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차 어때요? 아직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 이 프로세서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전부 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시점에 결국에 자율주행은 로봇 분야예요. 근데 이 로봇 분야에서 이 두뇌를 담당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클로봇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클로봇과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클로봇에 대한 비중, 결국에 현대차의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클로봇의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아있는 재료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그 전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 그리고 신용 청산이라던가 신용의 추가적인 움직임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잔고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고 개인들을 털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외인들의 보유 비중 어때요? 늘어나고 있죠. 자 얘네가 명확한 거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 1%대 유지하고 있던 클로봇의 외인들 주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주가는 더 이상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갈 것 같은 움직임이 아니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결국에 현 구간에서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개인들의 비중을 받아내고 물량을 받고 출발하겠다는 의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시는 우리 주주님들은 전부 다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셔야 된다. 자, 내가 앞으로 올라오는 폭발적인 상승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다가 본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나오기 직전인 구간
구간들, 자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끝났을 때, 저점이 잡혔을 때 추가 매수 혹은 재지dim을 통해 폭발적인 상승에서 수익을 챙겨가는 이러한 플랜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위에 있는 번호 010-7562-0227도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클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클로버 주주님들께 제가 명확한 메타점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이 메타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느냐? 주가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추세에 맞춰서 변동성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우리는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를 이용해서 그냥 가만히 매수와 매도만 진행하는 개인들 대비해서 최소 10%에서 30%의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가져간과 동시에 리스크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 목표가나 타점들 잡아드린 이유가 뭐예요? 수급을 보고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걸 잡아드린 이유가 뭐예요? 결국엔 리스크 조절이에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리스크를 조절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주님들이 꼭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 주주님들한테 그냥 뭐 여러분들 움직이셔야지 좋아요. 단순히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기준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우리는 리스크를 조절함과 동시에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 그냥 나눠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니까 문자 남겨놓으시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확인 잘 하시고요. 장중에 아시겠죠? 자 8시에서 11시 우리 주주님들 제일 바쁜 시간에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대응을 같이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이 선물 한 가지만 좀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6년도 주도 섹터는 결국에 로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최근에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의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중국의 로봇 기업들이 전 세계 로봇 시장 54%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미국 기업들과의 MOU를 체결하고 있거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들을 알아봐야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저점 대비해서 이제 막 30%의 상승이 나왔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났습니다. 심지어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품절주의 특징이 뭐예요? 치고 올라갈 때 개인들이 담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상한가를 따면서. 근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러한 종목들도 특징이 뭐냐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빠질 때 급격하게 빠져요. 위험하다라는 거죠.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에 의한 매도에 대한 타점 미리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목명 알려드리는데 종목명만 띡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에 대한 타이밍까지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주주님들이 간과했다가는 오히려 당해버릴 수가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종목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010-7561-0272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